안녕하십니까. 헤빌리지 음악치료 연구소 소장 김동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르죠. 옷도 정식으로 수트를 입고 넥타이도 매고 또 이제 기타도 둘러 매고 나왔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주로 캐주얼하게 많이 입는 편인데 오늘따라 왠지 가을이 돼서 그런지 수트를 입고 한번 맵시를 한번 내보자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분이 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음악치료학 제4장 음악치료 이론과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음악치료 실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눠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하면서 또 자주 사용하는 또 이런 또 노래들 또 기왕이면 또 한 곡씩 부르면서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음악 실력이 연주 실력과 노래 실력이 뽀롱이 나버리는 셈인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제 4장을 통해서는 미국 음악 치료의 발달 이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음악 치료의 이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 부분, 다음에 치료적 음악 경험이라는 게 뭔가, 그냥 음악 경험하고 또 치료적 음악 경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갖고 쭉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옛날에 그 연가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죠. 근데 그 음악치료 현장에서 저는 이제 연가도 제가 많이 사용하고 또 다른 동료들도 보면 종종 성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바람이 지금 바다 잔잔해도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의 반짝이니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들이 또 아름다워라. 그대만이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기대만이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이 음악을 갖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본인 생각하기에 나름일 텐데 이 한 곡 갖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요령만 좀 터득을 하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싱얼롱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아주 평범하게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래도 또 치료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역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기타 명연주가예요, 아니면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가서 딱 폼 잡고 연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1시간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몇 사람 안 쳐도. 그래서 음악 실력이 연주와 노래 실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김 목사처럼 약간 좀 허당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허당스러움 속에 또 굉장한 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신다면 아마 강의를 듣는 여러분 좀 위로가 될까요? 아니 진짜 그래요.
자, 이제 좀 기타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음악 치료 학자들 중에 여러 몇몇 이름들을 꼭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게스턴이라는 이런 분, 게스턴 하면 이제 그 관련적 음악 치료를 그런 이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관련적 치료. 이 관련적 음악 치료는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가 하면, 사회적 영역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사람은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음악을 통한 음악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관계 확립 혹은 재확립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음악 치료 프로그램, 저희 이제 치매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일단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스턴의 관련적 음악 치료는 사회적 영역에서 음악 치료와 클라이언트 간, 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 이 관계를 확립을 하거나 아니면 깨어진 관계를 재확립을 하는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에 대한 본능이라고 할 때, 음악 치료가 주로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혼자 음악 세계에 파고드는 사람들, 의외로 이제 음악인들 중에, 예술인들 중에 사회성이 무척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음악 치료는 물론 이제 개인 세션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주로 대부분 집단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바른 관계 형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를 보더라. 제 딸이 오보에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딸을 학교에서 피부과 보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혼자 뭐 레슨 하러 다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혼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합주를 하니까,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이 피해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주를 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더 갖게 되어지고, 또 뭐 그만큼 연습도 더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위해 자기도 노력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성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 영역에서 음악 치료는 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집단 속에서 바른 관계를 확립하거나 재확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왜 이 음악이 좋냐? 이 사회성 정진에 있어서 왜 음악이 좋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음악은 의미의 모호함을 가진 비언어적인 교류라는 겁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도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호하게 전달하면 너 뭔 말 하는 거니? So what? 하여튼 직설적으로 명료하게 전해야
잘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죠? 말을 명확하게 분명하다 보면, 뭐,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로 나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음악은 좋아요. 좋은데 모호해. 다 같이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통일되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서로에게 상처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음악에.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오히려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같이 모으고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게스턴의 입장이에요. 또 사용되는 악기는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리듬 악기를 사용을 한다. 지난번에 우리 최영선 선생님께서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음악 치료 악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리듬 악기가 이제 많네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님도 이제 타 악기를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리듬 악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음정을 내는 화음 악기도 이제 꽤 있습니다만, 리듬 악기가 많고 또 음악 치료 현장에서 리듬 악기를 많이 써요. 만약 음정이 있으면 내가 소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시를 연주하거나 파를 연주를 하면 이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딱 연주를 해줘야 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악 잘하는 사람도 때로 틀리는데 음악 못하는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못 따라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리듬 악기는 도돌이 귀에비 그냥 아무 소리를 내더라도 이게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또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듬 악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단지 그냥 뭐 흔들고 뭐 두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음악 치료사는 그 클라이언트가 쉐이크를 흔들고 드럼을 치고 한 거기에서도 치료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치료적 효과를 이제 끌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 게스턴의 입장에서 관련적 음악, 즉 사회적 이런 사회 기술력을 정진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듬 악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바라고요. 또 사회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나 미래의 방향을 예견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런 그 말이에요. 사회적 이상이나 또 공동의 목적을 인식,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 자, 이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듬 악기를 사용을 해서 현 사회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암호미 상태? 카오스 상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19가 엄습해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 우리 사회 상황을 리듬 악기로 한번 묘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정치인들이 빚어내는 온갖 이런 추잡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음악 좀 표현해보자. 아마 그러면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사회가 평온하다고 하면 리듬 악기도 뭔가 평온한 이런 리듬을,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터이고, 또 사회가 공포가 가득 찼으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제 함께 맞춰 나가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 우리 정말 서로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평안한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한번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악기 연주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심리적인 영역을 좀 살펴볼게요. 게스터는 심리적 영역에서 무엇을 강조를 했는가 하게 되어지면 자아 성찰을 통한 자아 존중감 증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음악 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심리 치료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존감을 증진시켜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올려주면 저는 그 사람은 굳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요. 어쨌든 게스터는 심리적 영역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왜요? 상호 간의 관계를 잘 확립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으며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자아 존중감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뭐죠? 자아 존중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 깊이, 그 정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뭡니까? 난 쓸모없어, 난 무가치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송충이야. 그런 순간에 내 행복감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내가 남들 나보고 송충이라고 하는데 자존감의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건,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그 신뢰 정도나 깊이, 혹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이런 부분의 정도와 깊이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깊을수록, 그 정도가 또 높을수록 이제 자존감이 이제 강한 거죠. 근데 자아 존중감 결여 같은 경우는 게스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음악은 자아 존중감 결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 못났어.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 내 스스로 이 바보 멍텅구리 해삼 멍게 말미잘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러면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자존감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세상 살 재미없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스터는 음악은 즐거움과 자기 만족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음악은 즐거움과 자기 만족의 원천,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해주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내면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음악을 통한 내면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 바로 정서 수준입니다. 우리 사무가에서 3장에서 두뇌 변형계를 배웠잖아요. 그 두뇌 변형계 안에 시상가, 시상하부, 안화, 전두피질, 또 편도체, 해마, 기저해 이런 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소리가 청각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다양한
정서가 발생을 하고 그 정서가 또 행동을 또 유발을 하고 이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서 수정이 일어나고 정서 수정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행동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제 3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음악은 나의 존재감을 새롭게 하고 또, 야,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러다 보면 정서가 수정이 되어지고 정서가 수정이 되어지면 우울한 기분이 밝은 기분이 되어지면 일단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자세부터 달라지는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경쟁적 성취를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남보다 더 잘났어. 그걸 증명을 하려면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시험 쳐서 성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운동 시합을 해서 남보다 성적을 더 내야 되고 그래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비경쟁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화음 연주할 사람, 뭐 리듬 연주할 사람, 뭐 노래 부를 사람 다 따로따로잖아요. 내 하는 역할만 잘 해내면 돼요. 내가 노래 끝날 중에 한번 그 윈드 차이를 한번 쫙 하고 그게 내 역할이야. 그러면 그건 내가 어느 기다렸다가 그 한순간에 한 번만 연주를 하더라도 나는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사람을 하여금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킬 때 남과 경쟁하지 않고도 그걸 성취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자기 성찰을 통한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중간에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도 괜찮아. 음악이 되었어요. 다들 또 즐거워서. 그런데 나는 속으로 내가 요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나았을 텐데. 또 그러면서 저 친구 굉장히 이것도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 그런 거 보면 쟤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성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바로 그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게스턴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신체 생리적 영역을 보게 되었지만 음악이 에너지와 질서를 가져오는 리듬 특유의 능력이 결합된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음악 치료에서 음악의 3요소 리듬, 하모니, 멜로디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리듬은 에너지와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편마비가 온 환자에게 음악 치료를 하면 뭐가 가장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균형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치료 목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실내꽃 붉게 피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저녁밭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신체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체 생리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리듬을 활용을 한다. 북을 귀적신다든가, 뭐 메트로놈을 그 사람의 보행 기능 수준에 맞춰서 메트로놈을 통해서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청각을 자극해서 그 리듬이 청각을 자극해서 뇌 신경을 또 자극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신체 생리적 영역에서는 음악 중에 리듬을 에너지와 질서를 가져오는 리듬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구조적이고 시간적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클라이언트에게 현실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이고 따뜻하게 시간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리듬은 사람을 모이게도 하고 모이게도 하는 이런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리듬은 에너지이자 조직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리듬과 음악의 조직은 음악 활동에 필요한 집중력과 지속력을 증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매 환자도 그렇고 발달 장애도 그렇고 뭐 정신질환자 그룹도 그렇고 집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력과 지속력을 한 곡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드럼을 쳐주세요. 쉐이크를 흔들어 주세요. 또 기다렸다가 레인메이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윈드 차임을 연주해 주시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집중력과 지속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어즈의 경험적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나중에 낼 겁니다. 게스턴의 관련적 음악 치료가 있고 시어즈의 경험적 음악 치료가 있어요. 제가 석사 과정 때 음악 치료 학교 이제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기말고사 중에 이 게스턴의 관련적 음악과 시어즈의 경험적 음악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잘 썼을까요? 그렸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강의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시어즈는 신체 생리와 관련된 음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경험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합니다. 사회가 뭐 결과를 중시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 음악 치료는 과정을 중시해요. 그 정서가 수정되어지는 과정, 또 행동이 변하는 과정, 또 그 경험하는 그 과정 시간들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입각한 음악은 클라이언트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고 지금 여기에 적합한 행동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시간 속에서 내가 거기에 역할을 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현병 환자들 그룹, 정신질환자들 이제 그룹을 해보게 되어지면 현실 감각이 없는 또 지금 내가 뭘 해야지 모르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다음에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뭐 또 치매 어르신들이 마찬가지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상황을 알고 또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즈에 따르면 이 음악적인 경험은 특히 시간에 입각한 음악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깨닫게 하고
또 지금 여기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음악은 능력에 따른 행동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음악을 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자, 어떤 사람은 한 번 비트 한 번 할 때 뭐 4비트, 8비트, 뭐 16비트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역량에 따라서. 음악을 자기의 능력, 저는 제가 늘 지금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색소폰을 분다든가 클라리넷을 분다든가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려고 연습을 하면요,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잘 끝내는데 꼭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비디오 버튼 누르고 하면 자꾸 삑사리가 나요. 그만큼 더 긴장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이게 그러다 예를 들어서 또 음악 전공자들도 보면 남한테 쓰는 것을, 우리 딸도 뭐 어디 가서 연주 좀 하자고 하면 막 기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음악 치료에서는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음악 교육을 하기가 쉽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 뭐 취업사도 그렇고 뭐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잘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다가 병들잖아요. 또 내 자신의 음악을 하면 즐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스틱으로 드럼을 치든 춤을 추건 화려하게 애들립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거기서 당신은 왜 이 짓을 이렇게 하니까 좀 촌스럽잖아. 이거는 음악 치료가 아니죠. 그냥 음악 교육이죠. 그래서 이 시어즈의 경험적 음악 치료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음악을 경험을 하다 보면 정서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신체적인 자극과 침체 혹은 연상, 자,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그 정서가 아까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극시키는 음악이고 침체시키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운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적절한 에너지를 불러줘서 힘을 얻게 해주죠. 그건 자극시키는 음악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 있어. 그래서 좀 에너지가 약한 안정적인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 거칠고 호흡하다가도 호흡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또 그 음악을 통해서 내 이 음악을 들으니까 옛날 우리 엄마 품이 생각난다. 내가 20살 때 고급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생각이 나네. 뭐 이런 연상작용도 하게 되겠죠. 다음에 또 이제 감각과 관련된 행동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감각과 관련된 행동, 시각, 촉각, 청각, 신경, 근육 운동까지 통합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보면 벌써 치료적이죠. 말 자체 듣다 보니까 이 음악이 치료적으로 좀 나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이제 심리적 영역에 대한 시어즈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음악을 통해 자신을 조직하는 경험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신분열을 이제는 조현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현의 뜻이 현악기에 현을 조율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줄을 잘 조율을 해야 정확한 음이 나고 정확한 음이 나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뇌 신경세포가, 뇌 신경다발이 이게 잘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정신질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뇌 신경이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혹은 미술을 통해서 혹은 뭐 다양한 통해서 아니면 또 뇌과적 수술을 그 뇌 수술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음악을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을 조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그렇게 자신을 조직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뭐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또 적당하게 또 힘도 또 발휘를 하거나 힘을 또 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남과의 호흡을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음악은 자기를 표현한다. 음악은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뭐 우리가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희열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뭐 엑스터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등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곧 정서 수정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정서가 수정이 되어지면 이어서 행동 변화, 행동 수정. 그래서 우리 치료에서는 정서 수정, 행동 수정 이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음악은 또 장애인을 위한 보상적 행동을 정한다. 굳이 뭐 장애인뿐만, 사실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뭡니까? 우리 치료사들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저 양반은 장애인, 나는 뭐 정상인, 이런 구분이 없는 거죠. 저마다 다 장애적인 요소가 있고 저마다 다 또 정상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인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장애인, 심리적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쨌든 이 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이 내적이건 외적이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보상적 행동을 제공한다.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또 하고 싶어지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보상을 받으려면 내 정서를 수정시키거나 내 감정을, 내 행동을 수정시키거나 여기서 못난이 이런 정서 심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하고 할 때도 그래요. 거기에 적합한 룰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너 그러면 음악 활동 못하게 할 거야. 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 잘 하면 혼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야. 기회를 줄 거야. 보상이죠. 그런 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물질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돈으로 보상하고 먹을 걸로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아예 안 좋잖아요. 음악 치료를 한다고 하면 보상과 벌도 음악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그마한 노력이나 부분적으로 참여만 해도 좋은 음악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장애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따라오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에게. 그런데 한 곡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심벌을 땅하게 천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우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만 참여를 했는데도 나는 성공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성공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행동 강화가 되는 거죠. 신체 장애인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오실 때 휠체어 앉으셔서 꼼짝도 못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 리듬을 활용을 해서 일어서 걷기로 해드리고 팔도 올려서 자주 움직일 수 있게 해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내고요. 이제 들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삶과 그렇지 않은 행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으로 허용된 상이 아니고 상. 다음에 그렇지 않은 행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한다. 즉 일단 어쨌든 이런 보상을 주게 되어지고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행동이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랑을 증대시켜 자기 가치를 높인다. 저는 이 강화를 많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다 했을 때 또 음악 미션을 이제 주었을 때 그 미션을 잘 감당하면 일단은 만면의 미소를 물고 엄지척을 해줘요. 기타 치 노래 부르다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요 돈보다도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강화된 나는 음악을 통해서 내 자존감도 증진되어지고 자기 호응감도 증진되어지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 가치를 높이니까 행동도 달라지겠죠. 네, 그런 거예요. 다음 사회적 영역에 대한 시어지의 입장은 집단의 일원인 집단 속에 한 사람이 개체로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충분히 이해하실 생각 되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자기 표현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같이 리듬 맞기가 됐건 화음 맞기가 됐건 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정말 제가 좀 어려운 거는 이제 ADHD 아이들, 그것도 저학년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했을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도무지 안 따라준다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사는 그 아이들이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클라이언트들이 잘 따라서 오게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밀당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야 우리 전체가 편해지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 통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책임감. 아까 제가 우리 딸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합주를 하는데 혼자 준비가 안 되고 혼자 지각하면 혼자 때문에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주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또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경쟁을 하려 한다면 어떤 경쟁이냐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우리 서로 잘하자. 그런데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서로가 승리하기 위한, 서로가 성공하기 위한 이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또 지역사회에서 허용하는 현실적인 사회적 기술과 개인적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의 방향이나 또 이념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며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특히 북한의 음악이 그렇죠.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음악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막 일치감을 형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일반 사회 속에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치료 현장에 모여 있는 그 작은 집단이 바로 그 사회가 사회의 축소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적 경험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시어지의 경험적 음악 치료를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뭐냐면 음악 치료 과정 자체가 치료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거나 치료의 과정이 다른 것과 연관되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자체가 그 치료 과정 자체가 치료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또 치료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양한 음악 치료 방법에서 한쪽의 입장이 강조되거나 때로는 동시에 적용되면서 설정된 치료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리듬 악기를 갖고 드럼 서클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제가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저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저쪽에 강조를 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시 이쪽을 강조해서 하게 하고 다시 한번 다 표현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또 다 같이 하게 한다는 이런 사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 치료 방법에서 한쪽의 입장을 강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동시에 또 이 적용해서 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설정된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저쪽을 강조하거나 또 같이 하게 하면서 치료 목적을 달성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뒤에 과제를 내놨는데 C, D, E 키 중에 C 키는 주로 어떤 코드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D 키는 또 E 키는 어떤 코드들이 주로 사용되어질까요? 요걸 제가 과제로 나중에 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그것쯤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면 멘붕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행동적 음악 치료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시간이 몇 분이 지났나? 네. 조금만 더 하고 휴식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잠깐 한숨 돌렸다가 다시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